412번입니다. 자, 직선을 x축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원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직선이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겠죠. 원의 중심은 자 표준형 완전 제곱식 형태로 나왔을 때는 이 알맹이를 0으로 만드는 x값 y값이니까 2, 마이너스 4가 원의 중심이 되면서 반지름은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평행 이동한 직선이 바로 2, 마이너스 4를 지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직선을 평행 이동할 때는 점과 다르게 바로 어떻게 이 x 자리에는 무엇을 바로 x 마이너스 a를 대입해 줘야 되고 이 y 자리에는 y 마이너스 a를 대입해야 되니까 플러스 a를 대입해 주면 바로 평행 이동한 직선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x 자리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하고 세배에 y 자리에는 y 플러스 a니까 반드시 괄호를 쳐줘야 됩니다. y 자리 안에 y 플러스 a니까 전체를 세배해야 되기 때문에 괄호를 쳐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호나 숫자는 그대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이 평행 이동한 직선인데 이 직선이 2, 마이너스 4를 지나면 되니까 이 식을 정리해 줄 필요 없이 그대로 x 자리에 2, y 자리에 얼마를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a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2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3a가 되겠죠. 그게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a와 3a를 더하면 2a가 되고요. 2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이항하면 플러스 10이 되어서 6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 값이 3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직선은 평행이동할 때 도형이니까 그죠? 바로 부호 반대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자, 원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그 직선이 원의 어디를 지나야 된다? 중심을 지나버리면 항상 넓이를 2등분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13번입니다. 자, 이 직선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k 플러스 m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x 자리에는 무엇을 대입하고, 자, m만큼이니까 x 마이너스 m을 대입하고요. y 자리에는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y-3을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어떻게 전체 k배에 바로 x 자리에 x-m 그리고 마이너스 y 자리에 y-3이니까 발로 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k-1 이퀄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직선이 바로 다음 이 직선이 되면 되니까 자, 일단 정리를 해볼까요? kx에 마이너스 y가 되고 자, 상수한 건 그대로 상수끼리 모으겠습니다. 마이너스 km에 여기는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과 계산하여서 플러스 k에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 이꼴 0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직선이 무엇이 돼야 된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꼴 0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식이 같은 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상 직선일 때는 하나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직선과 똑같은 직선은 무수히 많은 직선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양변에 똑같이 두 배, 세 배, 네 배, 10배 하면 무수히 많은 직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x나 y나 상수항의 개수가
맞다는 것을 하나 체크를 된다는 거죠. 항상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같게 만들어주면 바로 K 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X 계수 2가 되는 거고요. K가 2가 돼버리면 여기에 마이너스 2m에 K가 2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그게 얼마가 되면 되겠다? 1이 되면 되니까 2m은 3이 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m 값은 얼마가 되겠다?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므로 물어보는 k 플러스 m의 값은 자, k 값 2와 m 값 2분의 3을 더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2분의 4와 2분의 3을 더하니까 2분의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 풀이로 거꾸로 생각해도 된다고 했죠. 거꾸로. 어떻게? 자, 이 직선을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3만큼이니까 x축으로 m, y축으로 3만큼 이 평행 이동하여 이 직선이 되었으니까 반대로 생각할 때는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m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겠죠? 맞나요? 따라서 x축으로 마이너스 m만큼 이동하니까 x 자리에 x 플러스 m을 대입하면 되고 y축으로 3만큼이니까 자 반대로 갈 때는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겠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가니까 y 플러스 3을 대입하면 위의 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배의 x 플러스 m이고요. y 자리는 마이너스 y 플러스 3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1이 꼴 0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식을 정리해 보면 2x의 마이너스 y가 되고요. 상수항이 바로 2m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꼴 0이 되어서 바로 이 식이 원래 식인 바로 뭐다? kx의 마이너스 y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꼴 0과 같은 식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y의 개수가 마이너스 1로 똑같기 때문에 바로 모든 항의 개수가 같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k 값이 2가 나오고요. 자, 2m-2가 바로 k가 2니까 2-1 바로 1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2m이 바로 3이 되어서 m 값이 2분의 3. 동일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방향으로 가도 되고 역방향으로 가도 되니까 자, 부호만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처리해주면 되겠다는 것도 알아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414번입니다. 자, 이 직선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처음 직선과 일치했다. 즉 Y 꼴 2X-5가 되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X 자리에는 무엇을 대입하고요? X-A를 대입하고 Y 자리에는 Y-B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Y-B는 두 배의 x-a-5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먼저 해보면 y는 2x가 되고요. 자,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5에 자, 플러스 b가 되어야 되겠죠. 이 직선이 원래식인 2x 뭐와 마이너스 5와 마다 같다는 거죠. 따라서 이 y절편이 같아 버리면 똑같은 직선이 되겠죠. 이 x의 개수가 같으니까. 그러므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 플러스 b가 무엇이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5 소거시켜주면 자 b가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2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b가 마이너스 2a가 아니죠. 자, 마이너스 2a를 이항했으니까 플러스 2a가 되어야 되겠네, 그죠?
그런데 A분의 B를 구하라고 했는데 A는 0이 아니죠. 그럼 양변을 A로 나누어 주면 A분의 B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B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2A를 대입하면 되고요. A가 0이 아니므로 바로 어떻게 A로 약분 처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15번입니다. 이 직선을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이 있대요. 그 직선하고 이 나머지 두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할 때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했죠. 다시 한번 복습 차원으로 간단하게 합시다. 자, 일단 세 직선이 어떻게 한 점에서도 만나지 않을 수가 있겠죠. 모두 다 평행하면 한 점에서 만나지 않고요. 자, 한 점에서 만나려면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다른 직선이 지나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면서 바로 하나의 직선이 이 두 직선을 지나버리면 바로 교점이 두 개 생기겠네요. 자, 교점이 세 개 생긴다는 말은 자, 세 개의 직선이 이렇게 만나버리면 바로 교점이 세 개가 생겨서 삼각형을 만들어주네요. 자, 교점이 네 개는 생길 수가 있다 없다? 네 개는 생길 수가 없죠. 따라서 세 개의 직선이 모두 다 일치해 버리면 그죠?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말은 이 네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경우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 직선을 X축에 대하여 K만큼 평행 이동하면요.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되겠다? X-K를 대입해야 되죠. 부호 반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y 이꼴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k 이꼴 0이라는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 세 개의 직선, 즉, 이 첫 번째 직선과 이 두 번째 직선과 세 번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말은 이 네 가지 경우가 된다고 했잖아요. 얘는 삼각형을 만드니까. 따라서 기울기를 조사해 보면, 자, 기울기를 조사한다는 말은 평행한 직선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죠. 기울기는 바로 어떻게 조사한다? y 계수분의 x 계수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자, 두 번째 이 직선의 바로 기울기는 y 계수분의 x 계수의 부호 반대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세 번째 이 직선은 기울기를 체크해 보면 바로 y 계수분의 x 계수의 부호 반대가 되니까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는 2분의 3, 하나는 마이너스 3,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모두 다 기울기가 다르죠.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세 개의 직선이 모두 다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탈락이고, 세 번째는 두 개의 직선이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데 어떤 기울기도 같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도 탈락이 되니까 바로 이 경우가 해당이 된다는 거죠. 즉, 이 세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 K 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자, 따라서 먼저 2번 직선과 3번 직선을 가지고 교점을 찾으면 그 교점이 바로 이 1번 직선이 지나가 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x, y 중에서 자, y를 소구해 볼까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에 모두 다 두 배를 해버리면 6x가 되고 플러스 2y에 두 배를 해버리면 마이너스 8이 꼴 0이 되겠습니다. 이 직선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 꼴 0에 바로 교점을 찾아주기 위해서 두 직선을 y 계수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같으니까
빼버리면요. 얘가 5x가 되고 여기는 바로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5 이꼴 0이 되어서 자, 이항하면 5가 되니까 x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교점의 x좌표 1이니까 1을 대입하면 여기서 어떻게 되죠? 2y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2가 이항하면 2가 되어서 바로 교점의 y좌표는 얼마가 되겠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직선이 바로 교점이 1,1이니까 자, 이 첫 번째 직선도 1,1을 지나가면 되겠죠. 따라서 x 자리에 1을 대입하고 y 자리에 1을 대입해서 k 값을 찾아주면 3-2-3k가 0이 되므로 자, 3k가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죠. 따라서 k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바로 이 직선 세 개의 바로 위치 관계가 5가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면서 삼각형이 이루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이 네 번째를 제외한 바로 네 가지가 되는데 기울기를 조사해 보면 기울기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 두 번째 즉 세 개의 직선이 한 교점에서 만나는 경우만 따져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16번입니다. 점 1,2를 점 마이너스 4,4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하여 그랬죠. 그러면 보시면 이 점이 1이 바로 x좌표가 마이너스 4로 갔으니까 x축으로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y좌표는 2가 4로 갔으니까 y축으로는 얼마만큼? 2에서 2를 더해주면 4가 되니까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은 그대로 계산해주면 된다고 했죠. 자, 이럴 때 직선이 다음 직선으로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2만큼이니까 x자리에 x 플러스 5를 대입하면 되죠. y자리에는 y 마이너스 2로 평행이동 정보의 부반대로 바꾸어주면 된다. 왜?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자, 따라서 4배의 x 플러스 5가 되겠고 3배의 y 자리에는 y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6이 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식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4x가 되고요. y부터 처리하면 3y가 되겠네요. 이제 상수항은 5, 4 얼마? 20과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6이니까 20 마이너스 12 플러스 8이 되겠네요. 플러스 8 이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식이 바로 이 직선과 동일해야 되니까 자 4x가 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p 값은 바로 y의 개수니까 바로 3이 되겠고 q 값은 상수항이니까 바로 8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p와 q를 더하면 얼마가 되겠다? 11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417번입니다. 자, 평행이동의 정보가 나와 있는데 어떤 평행이동입니까? X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는 5만큼이죠. 점을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읽어주면 되는 거죠. X축으로는 마이너스 1, Y축으로는 5만큼 평행이동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직선 L을 자,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옮겨진 직선을 L-라고 할 때요. 자, L-와 이 직선이 바로 Y축 위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여러분들, Y축 위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무슨 말이죠? Y절편이 일단은 뭐 해야 됩니까? Y절편이 같다는 말이죠. Y축이 위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Y절편이 같다. 그리고 수직으로 만나니까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되면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는 것. 이 두 가지 정보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Y축에서 만난다. Y절편이 같다. X축에서 만난다. X절편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으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을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X자리에는 X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되겠죠. Y축으로 5만큼이니까 Y자리에는 Y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L 직선이 바로 옮겨지는 L 다시 직선은 어떻게 된다? Y 마이너스 5는 A배의 X 플러스 1 플러스 B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해 보면요. AX의 플러스 A 플러스 B의 상수가 이하면 플러스 5가 되어서 기울기가 A고 Y절편이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직선이 바로 y꼴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4와 이렇게 y축 위에서 수직으로 만나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므로 자, 이 직선은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역수치하고 부호 반대로 맞죠? 따라서 a 값이 얼마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되나요? A에 3을 대입해주면 바로 B 플러스 8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Y 절편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4가 된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B 값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A 값이 3이고 B 값이 마이너스 4니까 3과 마이너스 4를 빼니까 플러스 4가 되어서 A 마이너스 B의 값은 바로 얼마가 되겠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 문구를 정확하게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차리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418번입니다. 자, 원이 주어졌습니다.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그 평행 이동한 원의 중심이 바로 원점인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을 평행 이동하니까 X자리에 모든 X자리에는 A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X-A 여기도 똑같이 x-a를 대입하고 맞나요? y 자리에는 똑같이 어떻게 y-b 여기도 y-b를 대입하면 원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을 찾아주면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원을 평행 이동하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죠. 자, 그런데 원의 중심은 원 위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똑같이 원의 중심도 각각 동일하게 평행 이동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원이 나왔을 때는 보통 뭘 기준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평행 이동하면 되고 2차 함수가 나왔을 때는 바로 크리티컬 포인트인 바로 꼭지점을 가지고 평행 이동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도형을 평행 이동하는 것보다는 점을 평행 이동하는 게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 굳이 원이나 이차 함수 같은 게 나왔을 때는 무엇을 도형의 방정식으로 평행 이동하지 말고 크리티컬 포인트인 바로 원의 중심 또는 이차 함수일 때는 바로 꼭지점의 좌표 점을 평행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평행 이동해도 한 가지 더 원은 절대로 반지름은 변함이 있나요? 변함이 없고 2차 함수 즉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2차 항의 최고차항 계수가 바로 그래프의 폭을 결정하니까 그것도 절대로 평이동하면 변하지 않는가. 그 정도만 알면 쉽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원의 중심이 얼마가 됩니까? x 계수 반의 부호 반대니까 얼마가 되죠? 5가 되죠.
y 계수 반에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2가 되죠. 물론 반지름도 찾을 수가 있죠. 25 플러스 4 맞죠? 플러스 4가 이하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r 제곱이 25니까 r은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원의 중심 또한 어떻게 바로 a만큼 b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새로운 원의 중심은 자 x좌표는 5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되겠죠. 물론 반지름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근데 그게 무엇이 된다고요? 바로 중심이 원점이 된다고 했으니까 x좌표도 0, y좌표도 0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므로 5 플러스 a가 0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0이니까 b 값은 2가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a와 b의 합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바로 도형을 움직이지 말고 크리티컬 포인트인 중심, 원의 중심을 가지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